삼남매가 용감하게 애서는 조남수에게 당하는 김소림을 지키려 조남수에게 주먹을 날리는 신무영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신지혜는 김소림에게 할 말이 있다며 오후에 신무영 서재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오희은은 경찰이 데려가려고 하자 큰소리쳤고 신지혜는 따라가는 게 유리할 거예요. 더는 아빠랑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엄마는 오래전 나를 버렸잖아요. 나도 엄마를 버릴게 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먼저 서재에 도착해 있던 김소림은 오희은이 초인종을 계속 누르자 당황했고 도우미에게 인사나 하게 들어오라고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재로 들어온 오희은에게 김소림은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 내 남편을 왜 찾죠? 우리 혼인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오희은 씨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까요? 아니면 지난번 찍은 사진 중에 가장 못난 사진으로 인터넷에 올려드릴까요? 가짜 시한부 사기꾼 오희땡 씨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린 오희은은 이제 꿈을 접을 때도 됐잖아. 김소림 씨는 이 집에 안 어울려요. 나가 라고 소리 질렀고 김소림은 오희은 씨는 경찰서에 잘 어울려요. 나가세요 라며 기싸움을 했습니다. 분노한 오희은은 물건을 부수며 폭주했고 이때 나타난 신무영은 그만두지 못해? 오희은 씨 당장 나가세요. 댁은 나한테 그런 호칭 쓸 수 없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날 고소할 수 있냐 따진 오희은에게 김소림은 당신 때문에 피해당한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해요. 앞으로 기대해봐요. 돌려받을 테니까. 그 몇 배로 다칠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카레 식당 닫은 것 때문에 이러냐며 손해본 몇 배로 갚겠다는 오희은에게 그는 신무영 씨를 이용하고 속였잖아.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 청춘을 망가뜨려 버렸잖아 라고 따졌습니다. 폭소한 오희은은 너무 웃긴다. 여보, 어린애들이랑 놀지 마. 당신도 정신 차려 라고 말했고 신무영은 남자들을 시켜 그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김소림은 신무영에게 오희은이 무례하게 굴길래 혼인신고해서 내 남편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신무영은 왜 저한테 그런 사과를 하십니까? 곧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뭐가 거짓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과는 하지 마시고 매일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계속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농담인 것처럼 용기 내서 한 말이니 웃어주면 안 되냐는 신무영의 김소림은 미소 지었고 뒤늦게 들어온 신지혜는 김소림과 둘만 할 얘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는 김소림에게 여태 했던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자라면서 엄마가 늘 그리웠어요. 아빠랑 안 좋게 헤어진 거 알지만 그냥 엄마의 자리가 채워지길 바랐던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에 그는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많이 슬펐는데 절 키워준 아빠 생각하면서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날 사랑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는 우리 엄마 내가 버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지혜는 내 진짜 가족은 날 낳은 엄마가 아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빠라는 걸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핏줄만 얽혀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감싸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는 사랑하고 감싸주는 시간을 공유하는 게 가족이에요. 핏줄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김소림은 유정숙이 김태주를 데리고 재혼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가 다르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라는 김소림의 신지혜는 아빠가 저한테 그런 가족이었듯이 소림쌤도 제 가족이 되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색해서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하겠지만 우린 분명히 좋은 가족이 될 거예요. 아빠가 할 청혼을 내가 빼앗아 한 건가? 비밀로 해주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김소림은 말은 씩씩하게 해도 오희은 때문에 힘들 거라며 억지로 힘내지 말고 자신을 안아주라고 위로했습니다. 이에 신지혜는 김소림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말했고 부모님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하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소림은 김태주와 조남수가 나눈 대화의 동영상을 보여줬고 신지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신지혜를 만나고 자신을 찬 후 영상이라 말한 김소림은 이런 말한 인성이면 지혜씨가 아깝다고 생각해요. 판단은 지혜씨가 하는 거지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현정은 장영식에게 그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며 큰오빠 목소리가 들린다는 윤가뿐을 보러 와주면 좋겠다고 문자했습니다. 문자를 본 장영식은 집주인에게 전화해 사진 스튜디오를 내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각 나은주는 이상준이 제작 지원한 독립영화 시나리오 기사를 읽고 황당해했습니다. 장영식을 찾으러 온 이상준은 나은주에게 소속사에서 보낸 민사소장에 아직 답변서를 제출 안 했대요. 승구형이 고발한 형사건에도 아직 경찰 출석을 안 했다는데 형사전화도 피하고 있대요. 그러다 길거리에서 체포당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야겠지 않냐는 나은주의 그는 빌라 전세 계약이 끝나면 나갈 거죠. 3층 이사 올 때 엄마가 빌려준 걸로 아는데 다 토해내고 나가요. 형수는 양심 있어 다행이네요. 라고 전했습니다. 나은주는 탓하는 건 아니지만 꼭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냐며 나라도 내 앞에 무릎 꿇을까? 이렇게라도 해야겠어. 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영식과 이혼하겠다고 말한 나은주는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나 아직도 장영식 너무 불쌍하고 측은하지만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이상준은 벌을 받고 피가 마를 때까지 소송할 것이며 가진 것을 다 빼앗아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는 나은주의 이상준은 형수가 미안할 거 없죠. 같이 속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온 장지우는 잘못한 건 장영식인데 엄마가 왜 무릎 꿇고 있냐며 분노했고 제 이름도 갖다 쓰세요. 방송 만드는 영화에 바뀐 애 이름 장지우라고 갖다 쓰시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상준은 허락해줘서 고맙다며 차갑게 말하고 스튜디오를 나갔습니다. 윤가뿐은 이상준에게 장영식은 용서하지 않아도 장세라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달라며 부모도 실수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노력해보겠다고 말한 이상준은 집으로 올라가기 전 장세란에게 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세란은 상준아, 할머니 신경 써줘서 고마워. 두 사람 다 고맙다. 라며 김태주에게도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준 눈치를 보던 김태주는 상준이 촬영장 같이 가실래요? 저도 구경 가고 싶었어요. 라며 망설이는 장세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말에 이상준은 바람도 쐴 겸 오라고 말했고 장세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날 촬영장 구경을 온 장세란에게 왕승구는 김태주와 함께 보조 출연을 뛰라고 제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하는 장세란에게 이상준은 그 역할을 해주세요. 조선원 원장이요. 주인공이 아이를 바꾸는데 묵인하고 거짓말하면서 주변 사람을 속이는 역할이에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못 이룬 꿈 이번에 한번 시작해보라고 말한 이상준의 김태주는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시나리오를 보낼 테니 오디션장에 오라는 말을 들은 장세라는 이상준을 한번 바라보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조남수는 오희은에게 민트에 내쳐지기 직전이라며 업계에 매장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무영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가짜 시한부 연기한 게 민트에 들어갔다는 말에 오희은은 리사가 오진한 걸 나보고 어쩌라고. 조남수 씨도 경찰서 들어가 봐야 하지 않나? 걸린 게 많던데 라고 따졌습니다. 2인자로 인정받으니 모한받은 거라는 조남수의 그는 그 결백을 입증하고 신무영 회사로 다시 돌아가 보던가 라고 말했습니다. 조남수는 신무영과 재결합은 물 건너갔다며 이미 선을 넘으셨어요. 내가 갖지 못할 때는 남도 못 갖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오희은은 자신이 빼앗아오면 된다고 큰소리쳤고 신지혜가 만나자 했다는 조남수에 헤어지자고 할 것 같죠?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조남수는 전혀요. 100% 목소리 느꼈거든요. 인성 좋으신 대표님이 키우셨으니까 어머니랑은 다른 존재겠죠? 라고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혼인신고 방법을 검색하던 김소림에게 다가간 김태주는 엽산과 비타민을 건네며 엽산이 태아 뇌발달에 그렇게 좋단다. 미리 챙겨 먹고 건강한 아이 낳으시라고요. 무영님 나이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면 좋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드레스 보러 갈 때 같이 가서 골라보자고 제안한 김태주는 가는 김에 같이 보면 좋잖아. 라고 말했고 김소림은 장현정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소림은 혼인신고할 때 안 떨렸냐고 물었고 김태주는 하나도 안 떨렸다면 거짓말이지만 설레기도 했어. 엄마한테 등짝 맞을 생각에 라고 웃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다는 김소림에 김태주는 너 그 사람 좋지? 그럼 여기 와서 살아. 네가 그 집 들어와서 사는 거보다 대표님을 모시고 와서 사는 게 그림이 좋아. 응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레 가게의 김행복을 찾은 오희은은 그날은 제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유정숙은 무릎 꿇으면 의자를 던져버리겠다고 분노했습니다. 돌아가라는 김행복에 그는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무영이 이 집에 환영받는 사윗감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김행복은 왜 신 대표가 된 남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오래전에 안 좋게 헤어져서 남이 된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신 대표는 제 딸의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말했고 유정숙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딸이 신무영 같은 남자를 왜 선택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김행복에게 다가가는 오희은을 발견한 김태주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뜯었습니다. 분노한 김태주는 내가 선 3개 넘었다고 경고했지. 우리 아빠 당신 때문에 쓰러졌다고 라고 말했고 김소림은 유정숙에게 빗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주에게 밀쳐진 오희은은 김소림에게 달려들었고 신무영이 나타나 분노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신무영의 유정숙은 이미 했다고 했고 도착한 경찰이 오자 오희은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신무영은 김행복에게 카레 메뉴를 밀키트로 출시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유정숙은 돈 버는 재주는 좋지만 결혼은 허락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소림은 신무영에게 언니가 무영씨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하던데 라고 말했고 당장 오겠다는 말에 농담이라고 웃었습니다. 이후 신지혜는 조남수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신지혜는 조남수에게 우리 엄마 건강한 거 알고 있었죠? 불치병 아닌 거 라고 언급했습니다. 조남수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머니 건강하신 게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던 신지혜는 지금은 내가 알던 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싫어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지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는 통장에 있는 돈 다 비우고 여행을 가보려고요. 그리고 홀로 서기 할 거예요. 회사도 옮기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지혜는 나 아빠 친딸 아니래요. 신무영 딸 신지혜가 아니라 아니 아빠가 정확하게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엄마가 바람피다 낳은 딸이래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들은 조남수는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 라며 소리를 지르며 분노했습니다. 한편 장세라는 자신과 장영식을 저격하는 영화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이상준의 말에 고민하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온 장영식은 이상준이 소장을 보냈는데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글을 썼습니다. 나은주는 짐을 싸놨으니 가지고 나가라고 말했고 서류 정리는 아이들 장가 보내고 나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멈칫한 장영식은 상준이가 재미있는 영화 만들더라. 주인공 이름이 장영숙이래 라고 말했고 나은주는 내가 널 버리는데 아무렇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가게를 내놓은 이유를 묻는 말에 그는 다 정리해서 나은주와 아이들에게 주고 이상준에게 3억도 줘야 한다며 이미 이별을 생각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김행복은 신무영이 제안한 것을 실험하기 위해 카레를 포장했습니다. 앞집에 카레를 갖다 주러 가게를 나온 김소림 앞에 조남수가 나타나 너 지혜씨 친딸 아닌 거 알고 있었지? 라고 따졌습니다. 김소림은 너 진짜 쓰레기구나라며 스쳐 지나가려 했으나 조남수는 그를 붙잡고 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김소림은 친딸이건 아니건 뭐가 중요해. 지혜씨도 내 실체를 아는데 라고 소리쳤고 조남수가 김소림을 밀쳤습니다. 이를 본 신무영이 조남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그려지며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